중국의 이른바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국 선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역이 가로막혀 답답함을 호소하는 선교사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횡무진하던 방송에서 돌연 사라졌던 미국 출신 배우 리키 김이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을 접목한 성경 뮤지컬 로뎀나무 찬양제가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차기 총무 후보에 예장통합 김종생 목사를 단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군포 제1교회와 성민원이 최근 강한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구 감천면 지역 주민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식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중국의 이른바 반간첩법, 간첩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한 법이 지난 1일 시행됐습니다. 2018년 대거 추방됐던 중국 선교사들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중국으로 입국하는 길목부터 가로막혔다고 토로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중국에서 7월 1일부로 시행된 반간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간첩 행위의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공지에는 포교 등 종교 활동을 유의해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2018년 대거 추방당했던 선교사들은 5년 입국 금지가 풀리는 올해를 기다렸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계획에 다시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미 재입국이 불허된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중국 관련 선교 활동을 모두 감시해서 간첩 행위죄를 물어 비자 불허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2번 전화 받았습니다. 협박조로 미디어 선교 활동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이게 반하는 활동은 전부 간첩 행위로 분류하는 등 법 적용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돼버린 거죠. 중국 정부 마음에 안 들면 누구나 걸릴 수 있게 법안을 만든 거라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에 입국할 때 외국에서 했던 반중국 행동들을 전부 법의 저촉 범위에 포함시켜 죄를 물으니 당장 중국 입국이 문제예요. 중국은 2018년 선교사들을 추방한 뒤 교회 핍박을 본격화했습니다. 예배당안에는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걸렸고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선교사들은 돌아가 중국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중국인들이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겁지겁 나왔죠. 추방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설교했는데 지금은 설교를 중국 종교국에 검사받고 성경에서 유일신 사상도 뺐어요. 지하 교회처럼 된 거죠. 구역 단위로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니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일각에서는 위험한 중국에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외부에서 중국 선교를 조력하는 방식을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노성천 목사는 코로나 기간 중국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정교회가 살아나는 등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며 선교사들에게 다른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가 이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 중국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중국으로 다시 가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고 이 중국 선교사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섬기는 일을 하시는 어떨까?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시면 어떨까? 중국 반간첩법은 종교인 외 일반 국민 피해도 예상돼 국가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첩법을 언급하며 체류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중국 선교 및 외국인 통제는 앞으로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활발한 활동을 보이다 방송에서 갑자기 사라져 돌연 미국으로 떠났던 크리스찬 방송인이 있었죠. 바로 미국 출신 배우 리키 김인데요. 미국을 비롯해 다양한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미디어 선교사를 변신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리키 김 선교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익숙한 얼굴.
리키킴이 하나님, 선교, 미디어를 외칩니다. 그는 2012년부터 정글을 다니고 육아활동 모습을 보이며 방송가를 종횡무진했던 방송인입니다. 리키킴은 2015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국적인 외모와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미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국 캔사스 주립대에서 공부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려던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리키킴은 연예계에 발을 디딘 것도 연예계 생활을 끝내고 미국으로 간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006년도에 저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국에 처음 이제 왔지만 선교의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문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배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미디어와 문화를 좀 같이 좀 더 선교적인 차원에서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에 미련은 없을까? 리키킴은 연예계에서 10년간 쉬지 않고 일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전까지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마음 중심의 말씀이 회복되고 미디어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선교적인 어떤 그 컬링으로 제가 배우 생활을 했고 지금은 삶에 더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아들아 리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너한테 타협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는 젊은 세대들에게 미디어는 양날의 검이기에 올바르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에 대해 경계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저는 보니까 앱을 2-3개밖에 안 쓰고요. 그 남는 30개는 그닥 필요 없어요. 저희가 미디어를 너무 쉽게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사실은 저는 그거를 한 번에 좀 그 주의를 주고 싶어요. 그냥 한 번 멈춰서 한 번 본인의 핸드폰 봐서 어떤 앱과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근데 본인의 삶에서 이게 진짜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디어 전문가로 거듭난 그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미디어 콘텐츠들을 연구하고 성도와 교회에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있을 때에는 신학대학원에도 진학했습니다. 미디어 선교사 리키킴의 앞으로의 비전을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냥 시킨 대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탤런트에서 그거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디어의 선교사로, 미디어의 사역단체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검증된 자료를 만들어서 그거 제공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성도들 아니고요. 교회한테. 네. 그가 한국지사 대표로 있는 라이나우 미디어는 70년대부터 교회를 위한 영상 자료를 만들어 온 블루피쉬 TV와 청년들에게 선교의 기회를 제공해온 라이나우가 합작해 만든 회사입니다. 리키킴 선교사는 다음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연합, 회복,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개인의 비전이자 라이나우의 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전통과 현대적 배경을 넘나들며 성경적 소재를 다양한 예술적 콘텐츠를 표현해 주목을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남원시 국악예술고등학교인데요. 제19회 로뎀나무 찬양제가 코로나 이후 다시 남원에서 열려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 국악의 의미를 맞춰 무대 위의 학생들이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만 보고 떠올렸던 성경 인물의 감정이 연기자들을 통해 생생히 재현됩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 학생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여기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 것 같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9번째를 맞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의 로뎀나무 찬양예배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활용한 국악 찬양과 현대예술을 CCM과 접목해 펼치는 성경 뮤지컬로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해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인물을 묘사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대사를 쓰시고 대본을 쓰시고 또 작곡하시고 연출하셔서 극을 해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고 또 성경 속의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공연은 전통악기와 판소리를 결합한 국악 뮤지컬과 현대예술 장르를 잘 녹여낸 성경 뮤지컬 등 1부와 2부로 나뉘어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150편인데요. 각 절마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특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찬양을 하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조현식 회장은 아이들이 열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원 국악예고 교모 김명수 목사는 우리 로뎀나무 찬양단이 남원시 복음화와 더 나아가 세계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찬양단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한편 남원 국악예고는 전통음악, 한국무용을 바탕으로 한 CCM의 재해석과 다양하고 개성 있는 도전적 컨텐츠를 통해 한국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행보를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V 뉴스 김승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총회 김종생 목사를 차기 총무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NCCK는 2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총무 후보 선임의 건을 표결에 붙여 찬성 46표, 반대 16표로 김종생 목사를 차기 총무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이날 김 목사가 대표로 있는 빛과 소금의 집이 명성교회 세습 면죄부 제공에 핵심 역할을 했다며 NCCK 총무 자격이 없다고 장 내외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김 목사는 지난 일들을 성찰하면서 NCCK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처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NCCK는 내달 3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김종생 목사의 선임을 최종 결정하는 인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포 제1교회와 사단법인 성민원이 최근 강환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피해 주민을 위해 긴급 식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20일 군포 제1교회와 성민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18일 감천면 진평이리 마을회관에 사랑의 이동박차를 긴급 파견해 현재까지 지역 주민과 봉사자, 소방대원 등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평이리의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식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민원 관계자는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니 뉴스보다 더욱 심각하고 마음이 아팠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따뜻한 식사로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45주년을 맞은 군포 제1교회는 1998년 사회복지기관인 성민원을 설립해 25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전북 김제노회가 김제 신광교회에서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세미나에선 김제 지역 목회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론에 대한 중심 개념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삶의 방향에 대한 고찰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개혁이 없는 부흥이 없고 그리고 개혁은 강단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종교개혁은 어떤 평신도 개혁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가르치는 자들의 그러한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이것을 어떤 특성한 어떤 그런 편파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개혁을 이루었다. 노회 교육부장 김현선 목사는 말씀과 복음에 충실해 부흥을 위한 목회자들의 마음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회의 성장을 위한 신앙적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20일 관계당국은 철저한 사실규명을 통해 조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명복을 간절히 빈다며 교사가 당한 참담한 교권 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육부에는 교원이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한 장관고시를 마련하고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해병대원이 야간 수색 도중 발견됐습니다. 19일 경북도 소방본부와 해병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쯤 내성천 고평교 하루 400m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1병을 수색당국이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병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족에게 사과하며 호흡피해 복구 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또 헌신하다 순직한 해병에 대해 최고 예우를 갖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안보, 경제, 세계적 의제 등에 대응해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 DC 정상회담을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무엇보다 한미일 정상이 별도의 3자 회담을 위해 모이는 것은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로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유산의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에서 피해가 확인된 사례가 20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5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조선시대 방어 요충지 역할을 했던 김포덕보지는 비로 인해 지붕이 파손됐으며 공주에서는 명승지인 공주 고만화로의 나무 6그루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로는 사적이 21건, 국가민속문화재 11건, 천연기념물 명승각 8건, 보물, 국가등록문화재 각 3건, 국보 1건이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19일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방어하고 동시에 주요 단기적인 능력을 투입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긴급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원 품목에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나삼스 4기, 152mm의 포탄, 무인 항공 시스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발표는 지난주 라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을 재차 확인한 이후 첫 지원입니다. 미국의 거대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드존슨이 자사 베이비 파우더의 발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존슨앤드존슨에 약 24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발데스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성면 때문에 걸리는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애나 카마초는 아기 때부터 어린이 때까지 발데스에게 베이비 파우더를 많이 썼다고 배심원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베이비 파우더와 바람이 관계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베이비 파우더 발암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회사의 전략에 중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18일 인공지능 관련 첫 회의를 열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5개 이사국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의 공동 설립자 잭 클라크 등이 참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AI의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응용 모두 세계 평화 및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유엔 산하 기구 창설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진 주유엔 중국 대사는 AI에 대한 기본 지침 수립과 관련된 유엔의 조정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국들은 회의에서 AI를 지나치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AI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는 사람 중 20%가량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이런 코로나19 무증상 가능성을 8배 높이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질 홀렌바우 교수팀은 20일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무증상인 5명 중 1명은 인간 백혈구 항원 유전자 변이가 있으며 이 변이가 있는 사람은 무증상 확률이 8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변이를 부모로부터 모두 물려받아 한 쌍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증상을 유지할 확률이 8배 이상 높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33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후 토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 29도, 대구 33도, 제주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학교엔 근조화한 수백 개가 놓이며 혼자서 고통을 감내했던 고인을 추모했는데요. 다른 곳에선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교사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교권이 추락하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교육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